네, 저희 둘째아기가 직접 가입한 실제 태아보험 3세 만기 설계안을 같이 보면서 제가 보장 내용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정말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을 습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언제 알려야 할지, 당장 다녀야 할 병원이나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육아휴직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출산 용품이나 먹는 거랑 조심해야 되는 것들 정말로 신경을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태아보험에 대해서는 보통 친척이나 어머님의 친구 설계사한테 그냥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육아박람회나 병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태아보험을 10만원 이상의 비싼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 아이의 첫 번째 보험이다 보니까 그냥 부담되더라도 가입을 하시고 몇 년 납부하다가 중간에 잘못된 걸 알거나 혹은 보험료가 부담돼가지고 해지를 하는 경우를 제가 정말로 수도 없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태아보험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산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기 것도 다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태아보험 공부할 시간 없으실 텐데, 저희 아이가 실제로 가입한 증권을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왔습니다. 같이 보면서 보장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 권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제안서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나눠져 있습니다. 출생 전 보험료는 59,410원이고요. 출생 후는 36,980원입니다. 이 36,980원이 실제로 20년 동안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출생 후 보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보험료는 남아 기준이기 때문에 여아로 출산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고, 이 태아 기간 동안 남아로 더 납부했던 금액도 모두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모두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미 1개랑 2개짜리는 제외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별표 5개는 꼭 필요한 필수 특약이고, 별표 4개는 가성비가 좋거나 효율적인 특약, 이 별표 3개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특약입니다. 월보험료가 조금 부담돼가지고 보험료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별표 3개짜리 위주로 삭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 사고로 인해가지고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 여기 보시면 3% 이상이 보이시죠? 이 보장 범위가 좁은 50%나 80% 이상 후유장애나 교통상해나 자전거 탑승 후유장애 같은 것들은 구성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장 범위가 3% 이상부터 이 100%까지 보장이 되는 상해 후유장애 담보만 탄탄하게 1억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담보 예시를 한 가지 들자면, 축구를 하다가 만약에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을 받게 되면 이 1억 원에서 곱하기 20%를 해가지고 2천만 원 보장이 지급이 되고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디스크 신경장애로 후유장애 15%를 받게 되면 1억 원에 15%를 곱해서 1,500만 원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 위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 특약이에요. 두 번째 담보는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담보고요. 마찬가지로 별표 5개입니다. 이 납입기간 20년 이내에 여기에 보이는 중증질환에 걸리거나 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면서 가입금액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3번은 보험료 납입지원 유사함 담보인데요, 방금 설명해드린 납입면제에서는 유사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이내에 위 4가지 유사함의 진단 시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14원밖에 안 하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비입니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라 2개 합쳐가지고 50만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고요. 참고로 치아 파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번에서 30만원 보장이 되고요, 치아 파절을 제외한 모든 골절에 대해서는 합해가지고 50만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연 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쇄골골절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6번은 화상, 7번은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인데요, 이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7번 담보는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보험료가 85원에 보장 금액이 5천만원이나 해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서 구성을 했어요. 8번은 상해 입원 일당인데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맘카페나 커뮤니티 글을 조금만 살펴봐도 어디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 등 내용을 정말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 정말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들은 항상 상해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상해 이번 일당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고 최대 금액 5만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했어요. 이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의 경우에는 20만원 보장에 보험료가 22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상급병원에서 장기 입원실을 대비해가지고 보험료가 저렴한 이 담보까지 서브로 구성을 했습니다. 10번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인데요. 우리 아이들 얼굴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성형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도 74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네, 11번부터 15번은 상해 종수술비 담보인데요. 네, 이처럼 1호종 수술비는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차등 지급이 되는데 1종과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이 3종에서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금액 또한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000만원까지 중대한 수술일수록 보장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이만한 머리를 꿰매는 경우라든지 교통상해 등 상해 사고에 대한 수술비 보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번 질병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에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줍니다.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폭넓게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보장도 마찬가지로 3% 이상부터 보장이 되는 걸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장금액 또한 5천만원에 보험료가 53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특약입니다. 17번 암진단비 1억, 19번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원, 20번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원까지 해가지고 암진단비 탄탄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가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내및 중추신경계입니다. 위 3개가 모두 보장되는 다발성 소암을 서브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 일반암 1억에서는 여기 있는 담보들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일반암에서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여암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 통계상 전이암의 발병률은 47%로 매우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네, 이에 대한 대비로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리스크가 가장 큰 소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진단비에서만 1억 5천만원 보장이 되고 2차적인 암까지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18번 일반암에서 빠지는 유사암 진단비,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기 때문에 일반암의 20%인 최대 금액 2천만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26번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25년 4월부로 유사암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원 별도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담보인데요. 위에 보이는 P10과 P52 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담보는 위 보장금액에서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하게 되면 각각 400만원씩 8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혹 이 뇌혈관 1, 2로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단순히 뇌혈관 질환 담보를 2개로 쪼갠 거기 때문에 이걸로 구성하게 되면 뇌졸중을 구성하지 못해서 이 신생아 뇌출혈은 400만원까지밖에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해주시는 게 보다 효율적입니다. 네, 23번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인데요. 이 태아보험에서 심장혈관 관련된 담보는 허혈성과 심혈관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보험료를 보시면 허혈성 심장은 2천만원 기준 보험료가 506원 냅니다. 이 심혈관 진단비는 보험료가 4,204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 8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심혈관에서 보장이 되는 부정맥가, 신부전 이 2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 0세부터 9세까지의 총 인구수는 약 385만 명. 자, 0세부터 9세까지의 부정맥과 신부전 환자 수를 더하면 2619명 정도가 되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게 되면 약 0.06% 정도밖에 발병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비싸게 심혈관으로 하실 필요 없이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 입원 일당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담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제 가성비 특약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담보들까지 모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담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333가지 모든 특약을 정리한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담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일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 태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청구를 많이 도와드렸던 담보가 이 이번 일당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도 이번 일당 청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 금액인 6만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180일 담보는 최대가 5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다음으로 기간이 긴 30일짜리 만원을 추가해가지고 6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종합병원 1인실 담보와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까지 추가로 구성해가지고요. 중복으로 모두 보장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어요. 간혹 아이가 출산 시 인큐베이터를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구성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우선 병원비는 실비에서 대부분 보장이 되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질병 입원 일당 6만원과 태아특약에 있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원까지 이미 인큐베이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담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출생전 보험료가 비싼 중환자실 담보까지는 중복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수보다 아기가 몸무게가 만약에 적게 나가거나 아니면 조산 이력이 있으시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병수술비는 선천 포함 혀 유착증 제외 40만원, 그리고 여기에 경증 질병까지 제외된 담보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50만원으로 구성을 하는 게 현재 질병수술비 구성할 수 있는 담보 최대 금액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용 목적이나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 수술 시 폭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질병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50대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까지 가성비 특약으로 50만원 추가를 해가지고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로 인해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42번부터 47번까지 1, 6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이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이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인데요.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에 따라서 1종은 20만원, 5종은 1000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이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수술비까지 같이 구성해가지고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이기 때문에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설소대 시술이나 모반, 부위계 등 선천적인 보장이 되기 때문에 10만원 최대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57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인데요. 200만원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시 이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한데요. 심방, 심실 중격결손이나 음낭수종, 9개월 등을 포함해가지고 신경계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비뇨계통 등 이 선천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자잘한 담보들도 말 그대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위에 대한 설명은 제 총정리 모든 담보 영상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담보들처럼 보장 금액이 몇천만원 단위인데 보험료가 10원 단위인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보장받을 확률은 당연히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0%가 아니고 만약에 발병이 된다면 정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10원 단위 보장들은 보험료를 다 더해도 몇백원 수준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61번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인데요. 이 아이들은 성인 대비 주의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451건인데요. 그 중에 스쿨존에서만 약 523건으로 약 21%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보험료도 5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 담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돈으로 배상을 해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자, 예시로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실수로 화재가 나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를 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었을 때 등 정말로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담보는 원래 대인과 대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458원이고 재물은 664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누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추가로 엄마 아빠 보험에 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분한테도 보장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태아 특약 4가지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부터 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 주는데요. 심방, 심실 중격결손인 Q21뿐만 아니라 다지증, 9개월, 다운증후군 등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 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위 표를 보시면 가장 경미한 1종이 30만원, 2종이 100만원, 3종이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종은 200만원까지 증액 가능하고요. 3종도 200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해요. 이 담보는 수술 같은 걸 안 해도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필수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수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했을 때
이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보장을 해주는 담보예요. 뭐 인큐베이터 들어갔을 때 바로 여기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인데요. 이 출산 시에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이 사두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장을 해주는 담보예요. 이 일종에서는 사경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두도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이제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홍달 등이 있습니다. 위 태아 특약들은 보시다시피 태어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를 하시고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담보들은 22주까지만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태아보험은 아무리 늦어도 22주 이전에 가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월보험료 36,980원짜리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내용의 개정된 버전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3만원대로도 보장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저렴한 A회사의 가장 좋은 플랜으로 설계를 했고요. 이 필수 특약들은 모두 다 최대로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분명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장 하나하나 제가 왜 구성을 했고 구성을 안 한 거는 왜 안 넣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태아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태아보험에서 구성이 가능한 333가지 모든 특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도 있는데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일엔 항상 밤 12시 넘어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늦은 시간, 빨간 날,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출산을 앞둔 우리 모든 산모님들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